15번 지문이요? 이거 다, 진도 다 나갔지? 학교에서. 아, 다 나갔어? 너네 뭐 해, 그럼? 자습해? 이제 다 끝났어. 너네 학교 지금 다 자습시킨다며? 수업 안 나가고. 거의 지금 민서가 총 공부 시간 2등이에요. 1등은 사실상 넘을 수 없으니까 사실상 1등인 거죠, 민서가. 1등이랑 민서랑 몇 시간 차이 나는 줄 알아? 지금? 아까 계산했는데? 어제까지? 12시간 차이 나더라. 근데 그거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민서도 학교 안 다녔으면 그렇게 나왔어. 자, 그럼 내용 다 알아요? 아, 내용 몰라? 그러면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13쪽에 한글만 조금 읽고 오세요. 15번쯤은 내용만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 위주로 나올 거예요. 더워. 이거 졸려? 자, 그러면. 아, 그래? 그럼 그만 자, 이제. 그래. 신사탕? 조용히 하는. 다다음 주면 1학기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다다음 주 금요일에 1학기 종료해요. 실감 나세요? 근데 네. 어 네. 7월 14일이라고 치고 13, 14일에 뭐 나요? 13, 14 무슨 요일인데? 왜? 리더십 아, 말만 리더십 캠프지 그냥 캠프잖아, 그거. 그거 임원들끼리 막 놀러 가는 거잖아, 그거. 어디 가는데? 정확히 어제 했어요. 뭘 어제? 말만 리더십 어. 캠프 나도 가봤어. 그거 그냥 노는 거야, 그거. 깨작깨작 뭐 프로그램 하는데, 뭐 없고. 진짜 대학교 가서도 해, 그런 거. 리더십 캠프. 리더십 캠프를 애슐리에서 했어. 애슐리 아직도 있나? 애슐리 안 간 지 한 10년 된 것 같아. 이게 나는 안 늙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만 30세거든요. 나는 안 늙겠지 했는데, 나이가 들더라고요. 정말 그 가속도가 붙는 그 시점이 있어. 너도 9년 남았다. 나 27부터 갑자기 이제 한국 나이로 27. 한국 나이로 27 찍으면 갑자기 광속으로 가, 시간이. 지금 니네 시간 빨리 가? 빨리 가? 고3은 근데 고3 북한에선 진짜 빨리 가. 고3은 그냥 눈 비비면 막 6월 평가원 보고 있고. 지금도 봐봐.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시간을 좀 자각하셔야 돼. 7월 1일부터 고3처럼 생각하라 하셨잖아요. 9월에? 뭐? 왜? 아, 부럽다고? 정발과 아무것도 안 가? 그러면 리더십 있는 애들만 캠프 가는 거야? 어? 뭐 아까 뭐 갔다며? 아, 아니야? 근데 저희 학교가 약간 일반 유료가 음. 아, 너넨 당일치기야? 아, 그러네. 1박 2일로 보통 가진 않는데. 가, 바다에 쓰레기 주우러 가? 참 세택 꾸리기 힘들어. 아유, 어? 바다에 쓰레기 주워야 세택 써주고. 자, 고생하세요. 왜 그럼 가짜로 갈 수도 있어? 어, 야, 이 더위에? 무슨 대학교 농활도 아니고. 아, 2학기 때. 고생하셨습니다. 고의가 끝나셨어요, 이제. 고의가, 응. 아, 쉬어. 크리스마스. 끼고 본다고? 내신 대비 안 하는 게 어때? 아, 나 크리스마스, 진짜, 그럼 크리스마스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이야?
그나마 낫네. 아, 토요일이 좋은데 나는 공휴일 토요일이 제일 좋아. 토요일 수업 안 하면 토일 쉴 수 있잖아. 되게 불쌍하지만 와, 제발 월요일에 시험 보지 마라, 영어. 제발 월요일 영어. 줌으로 할래? 꼭 이렇게 얘기하면 세운 거 진짜 월요일에 볼 겁니다. 뭐.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서양에서 건너온 어, 휴일인데 월요일에 영어를 봐야죠, 이러면. 자, 야, 이제 빨리 하자. 벌써 20분이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 다 밑에 다 있어. 여기 그냥 예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increase, 그 다음에 gather, receive, compensate for 요거는 단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지문 해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확대하고 시력에 있어서 그 빛을 모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것과 관련된 단어인데 벌중하다의 메이크업 for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여긴 단어는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자, 문법만 좀 볼게요. 문법은 좀 몇 개 볼 게 있어서. 자, 요거 would have faced 하면 뭔가 가정법으로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 요거는 그냥 뭐냐면 그때 당시 과거의 그 순간에 뭔가를 했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야. 요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뉘앙스는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완료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안데르탈린은 이미 예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할 때 당연히 필연적으로 과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추측한 거야. 그때 당시에 네안데르탈린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었을 거야. 그리고 this 이것은 의미했었을 거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가정법은 아니에요. 미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이런 거 이제 말로 할게요. 그다음에 동격, 그다음에 수식, 생략.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분사. 그다음에 places, s인데 places예요. 왜요? 주어가 living 동명사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levels인데 주어가 누구냐면 the evolutionary response 단수예요. 수일치 정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allow 하면 투부정사 이것도 그냥 말로 할게요. 자, 네, 문법 너무 단조롭죠? 나올 리가 없을 겁니다. 나오면 그냥 웃으면서 풀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세원고 같은 경우는 저 문제 그 지금 그거 합치면 한 200문제, 230문제 정도 되거든? 너가 아까 받은 거? 그거 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일부 좀 섞었어.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섞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세원고는 좀 더 드릴게요, 찾아서. 지문이 너무 옛날 거고 해가지고 불안해. 그래서 문제는 좀 더 내가 찾아서, 교과서는 더 안 풀어봐도 되겠어? 더 줘. 그때 그 기출문제 포맷으로. 3, 4, 5 다? 아, 다 할 수 있겠어? 그럼 이따 기다려. 내가 다 뽑아서 줄게. 자, 네안데르탈린은 아마 어떤 문제에 직면했었을 거야. 언제? 낮에. 근데 낮에 뭐길래? 아, 낮에 라이트 퀄리티가 빛이 별로 안 좋았대요. 고위도 쪽에선. 근데 이거 맞아? 지연아? 내가 과학을 잘 몰라서. 옛날에는 빛이 잘 안 보였어요? 네안데르탈린 살 때. 아, 기도가 높은 쪽이잖아요. 어, 그러면 온도가 낮죠. 네. 그럼 그러니까 차라리 보니까 현재 시대 썼으니까 그냥 과학적 사실 그럼 지금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긴 그 불빛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겠구나. 그럼 이때는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 고위도에 살면은 훨씬 더 빛의 퀄리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렸다. 그래서 먼 거를 잘 보지를 못했다. 근데 문제는 우린 뭐야? 생존을 해야 되는데 생존에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안데르탈린 네안데르탈린들은 음, 낮 낮에 빛이 그리 밝지 않아서 먼 것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어? 무슨 현상? 극야. 그렇죠. 유럽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 유럽이에요. 제가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노르웨이 쪽에 계셨는지. 챗 GPT라고 여쭤보면 다 알더라고요. 이따가 물어볼게요, 제가. 돈 주고 쓰는데 여쭤보죠. 자, for a hunter, 사냥꾼한테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동물 잡을 때 누구 잡아야 돼? 새끼 동물 잡아야지. 그지? 근데 막 이렇게 옆에 어미가 있는데 어미가 안 보여. 그럼 이제 조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히 사냥할 때가 가장 위협이죠. 그러니까 사냥할 때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건 굳이 얘기하면 결국 뭐예요? 인간의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인간에게 불리하고 생존에 위협적인 요소가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저걸 파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 4의 핵심이 있는데 이러한 빛이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저조도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력에 프리미엄이 이제 그 좀 더 높은 가치란 뜻이잖아요. 시력에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시력에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evolutionary response to low light levels. 그래서 시력에 집중한다는 걸 구체화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시각 처리 시스템의 사이즈를 늘린다라는 게 여기서 제일 큰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각 처리 체계의 크기를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시켰다는 건 결국 뭐예요? 더 많은 시각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신체가 적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비율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더 큰 저기 거울이 더 많은 빛을 반사시키겠죠. 그지? 그거랑 똑같듯이 우리가 더 큰 망막을 갖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각 처리 체계 크기라는 건 좀 더 구체화해서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망막의 크기를 키워서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높여서 결국 어두운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끝.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시각 처리 체계는 망막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였어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것 같고 아니면 A, B로 나눠서 요약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A, B. 그래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중심 내용만 잘 아시면 돼요. 단어도 무난, 어법도 무난. 그래서 내용을 낼 겁니다. 자,
네안데르탈린은 망막의 크기를 키워서 어두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멸망했죠. 대의 요약. 자, 다 하셨으면 20초. 야, 뭐라 해야 돼? 더 짧아졌네. 말이 짧네. 2016년 11월에 내가 뭐 하고 있었지? 16년이면 니네 7년 전이니까 몇 살인가? 쉣.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거였는데, 한일 월드컵. 2002년. 너넨 그거 안 봤지? 이 얘기 지겹게 들었지? 나는 뭐 지겹게 들은 줄 알아? 니네 호돌이 모르잖아. 88 올림픽. 자, 어른들이 초딩, 중딩 때 맨날, 아유, 88 올림픽도 못 본 놈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따라하고 있네. 월드컵도 못 본 놈들 이러면서. 진짜 광기 그 자체였어, 2002년 6월은. 진짜 그 이번에 월드컵 우리 16강 갔잖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놀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때 우리 포르투갈 이겼을 때 막 아파트 난리 나지 않았어? 너네 아파트? 안 난리 났어? 안 난리 났나 보네? 응, 응. 그래? 그냥 그때는 그냥 다 갑자기 베란다로 나와갖고 그 막 이런 거 있잖아. 당당당당 하면서 막 사람들끼리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막 이러면서. 그래? 참 뭐. 일단 그건 기억나.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 우리 동메달 딸 때 그때 그것 때문에 깼어 새벽에. 와! 뭐 이러고 땄구나. 군면제 축하한다 이러고 다시 잤는데 그때 소리 난리 났었어. 자, 어쨌든 자 2016년 자 이 질문은 그거야. 이것도 내용 모른다 했지. 19쪽에 잠깐 읽고 오세요. 새들 같은 경우는 그 협동해서 무리 생활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라는 겁니다. 다 했어요? 자, 이거 그냥 그거죠. 예를 들면 새는 그러니까 귀찮게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날면 되지 왜 굳이 다 무리를 지어서 날까? 라고 한다면 저게 생존 확률을 높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무리 지어 다니면 오히려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명만 가면 포식자 그냥 여기 팍 잡으면 되는데 여러 명이서 가면 한 명 이렇게 잡으니까 내가 오히려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는 집단지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A2죠. 그래서 A2가 제일 중요하고요.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는 단어가 어려워서 잡았어요.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는 고2, 고3에서도 고급 어휘로 저기 치부하죠.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걸 매니페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유형을 좀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A2가 지문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다. 그래서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 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법으로 넘어올게요. 자, 어법은 아이고야 하나도 중요한 게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3쪽. 자, mathematical models of flocks of birds and schools. school이 물고기 떼란 뜻이에요. 이거 리딩 부스트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schools of 그래서 그 문장 기억하면 돼. 그래서 물고기 떼랑 얘네 포유류 애들은 물려다닌다.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새떼랑 물고기 떼의 수학적 모델이래. 그리고 swarms of insects 그리고 그 벌레들의 모임도 다 어떻게 움직인다? 하나로 통일해서 in reason
연합을 이루어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No central control. 중앙에서 통제하는 애가 없어. 아, 근데 개미는 여왕개미가 통제하지 않나?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새들은 중앙에서 뭔가 왕 노릇하는 리더 역할 하는 애가 없이 다 같이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거. 이게 제일 특징이에요. 자, 일부 동물, 곤충들은 하나로 단합하여 움직이는데 이 중 중앙 통제를 하는 개체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되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결국 뭐를 나타낸다? 집단 지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결국 중앙 통제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루는 거니까 집단 지성을 이룬다는 거죠. 딱 봐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보셔야죠. 민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This behavior does not reside within individual creatures, but rather is a property of groups.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각각 개개인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뭔가 그룹으로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속성이 아니라 집단적인 속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혼자 있으면 발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개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examination of flocks of birds deciding where to fly reveals that they move in a way that accounts for the intentions of all the birds. 그래서 어디로 날아갈지를 정하는 거는 리더가 있어 없어? 리더가 없이 다 같이 모이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새들의 의도에 맞춰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다 같이 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even more important,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The direction of movement is usually the best choice. 그리고 그게 항상 무리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서 보면 새들은 날아갈 방향을 정할 때 모든 새들의 의도가 담긴 의사결정을 다 같이 하는데 그게 새들의 생존에 최적이라는 거죠. 최고로 적합하대요. 그래서 each bird contributes a bit and the flocks concerted.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concerted이에요. concerted. 여기도 빈칸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concerted는 협력적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17년, 19년 사이에 정말 엄청 핫했던 단어. 미친 듯이 9, 1, 2, 3을 막론하고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새 무리의 협력적인 선택이 better than 개개인의 새들의 선택보다 낫대요. 그래서 개별적인 새들의 판단보다 새의
새 무리의 집단적인 판단이 오히려 더 생존에 더 훨씬 유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봐. 순서 문제 내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짧은 거 흐름 내거든. 보통 흐름 문제 같은 걸 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중심 내용이랑 흐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새는 리더 없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최고의 판단을 내린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 짧아서 흐름과 핵심, 중심 내용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별 문장 삽입 내기에는 문장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흐름으로 조금 낼 만하다. 그리고 17번은요,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 내기에는 이건 또 좀 부적합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휘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25번 한글 대충 간단하게 읽어 와 보세요. 읽었어요? 자, 이거 그냥 그거예요. 저기 수명 다한 인공위성 저 지구에서 둥둥 쓰레기로 떠다니고 있는 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혹시 들어봤어? 막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유엔이 그거 빨리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냥 이러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교훈이 없죠. 그래서 요번 중심 내용 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흐름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어휘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단어들만 좀 보면 되는데 특히 A3의 태클 같은 경우가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1부터 A4는 다 단어가 쉽기 때문에 관련된 조금 어려운 단어로 치환해서 외우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7쪽의 문법은 다 하나도 중요하진 않고 B3의 so that은 뭐뭐 하도록이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so that. 그래서 그 너무 뭐뭐해서 그거 아니에요. so와 that이 합쳐지면 뭐뭐 하도록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B5는 a way를 수식하죠. to pick up이. 근데 앞에 for us는 뭐예요? to pick up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이 정도로만 보시고 바로 29쪽으로 와볼게요. 자, 이거는 그래서 매가리가 좀 없어서 내용이 그래서 뭐 얘기하다 말아버려. 그래서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모든 회사가 25년 이내에 인공위성을 다 철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철거하는 게 satellites, 인공위성이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을 철거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일이다. 3번의 핵심을 얘기하면 to tackle this problem.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회사들은 뭔가 참신한 해결책을 떠올려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예시를 들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참신한 기존엔 없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례 1, 사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례 1에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해. 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여기서 얘기한 얘기들은 요거는 다 그냥 한글만 읽으면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치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 큰 위성, 지구를 돌고 있는 큰 위성만, 거대한 위성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방법이 제시됐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커다란 인공위성만 가능하다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6번, 8번에 그래서 이 커다란 인공위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한번 읽어볼게. There is really a way for us to pick up smaller pieces of 자, 이거 debris라고 읽으면 안 된다. 이거 debris가 아니라 프랑스어예요. debris라고 읽어야 돼. s를 먹으셔야 돼. debris, 부스러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루처럼 막 쪼개지고 부스러기 같은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공위성의 작은 조각들은 자연스레 대기권까지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번. 그러니까 내용이 허무하죠. 그래서 어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을 철거하는 것은 꽤 까다롭다. 끝. 요거는 어휘. 걱정입니다. 뒤에 문법이 너가 봐도 그러잖아. 아예 없지. 그래서 이거 어법이 뭐라도 있어야 좀 단어랑 섞어서 어려운 서술형을 내는데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지. 세운 거? 그 화요일에 보잖아. 월요일에 와서 그 영어랑 또 뭐 봐? 체육? 그럼 그냥 즐기시고요. 그냥 저기 월요일에 학원에서 살다 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그러니까 살다가 새벽까지 개방해 드릴게. 너가 가고 싶을 때 가. 에스코트 서비스까지 해드릴게. 그죠? 그러니까 다 하고 가세요. 왜?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있다 가시라고. 첫날 수업, 첫날 시험이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아. 일찍 안 끝나서 좀 늦게 오는 거? 그럼 월요일에 해야 되잖아. 근데 또 하필 내가 6시부터 8시가 고3 수업이야. 월요일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뭐라고? 생결이 뭐였어? 생활결석? 생일결석? 그런 게 있어? 아니, 생일결석에서 생일 축하해라고 하면 요즘 복지 지린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일찍 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가 N수생 수업이 하나 더 늘었어. 그래서 월요일에도 내가 2시에 수업하고 있을 거거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그냥 원장실로 들어가서 책상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또 봐드릴게.
그러면 그냥 안 가도 되는 거야? 그거 쓰면 그래? 근데 그날 그럼 결석하는 애 진짜 많겠다. 저번에 진짜 많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뭐, 원래 인간 세상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아프다는데, 얘가. 자, 요거 마지막. 자,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31쪽 읽고 오세요. 이건 좀 기네. 정발고는 마지막 문제가 짧더니 세운 거는 마지막이 제일 기네. 근데 이거는 응. 기억나? 그래, 그럼 바로 가자. 자, 이거 그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학원 광고를 했는데 재원생의 97%가 성적이 올랐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니네 반만 딱 한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과장 광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부적절한, 그러니까 이 모순적이잖아.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부적합한 정확성이래. 정확성이 어떻게 부적합해? 그지? 이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부적합한 정확성은 정보에게 뭐를 의미하냐면 정보나 수치를 주는 건데 더 높은 수준으로 준대. 그러니까 apparent accuracy, 명백한 정확성이 문맥에 적합한 것보다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성적이 뭐 2배 이상 올랐다, 막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트랑 에비던스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에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에비던스도 증거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apparent accuracy가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1, A2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2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객관적 증거라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objectivity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absurd는 말도 안 되는이라고 우리 단어장에서 외운 적 있어요. 그래서 쭉 잡아드렸고 특히 sensible은 분별 있는, 그러니까 똑똑한이라는 뜻이죠. mask는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쭉 있는데 단어가 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서 그냥 제가 중요성은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휘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어휘 좀 보시고요. 33쪽은 B2부터 B3는 다 했던 거, B5도 다 했던 거니까 B4는 과정법이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 34쪽에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완만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와 특징 두 개. 첫째 뭐다? 얘는 관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자리에 있다? 명사 자리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절의 구성을 갖고 있어서 뒤에 절의 구성을 보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 즉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거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화살표 오른쪽에 명사 플러스 관계절이라고 써놓은 게 그거예요. 알겠죠? 자, 볼까요? For example, advertisers often use the results of surveys to prov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갔는데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they say about their products. 그들이 말해요. 뭐를 말하냐면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둘 다 해먹으니까 이건 관계대명사 what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할 때 대부분 어떻게 돼요? 뭐뭐하는 뭐뭐인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4쪽 가정법 보죠. 자, 가정법. Even if the whole population had been surveyed, 만약에 모든 집단이 다 설문조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to have given the result to two decimal points would have been absurd. 요 문장 되게 중요해. 요 문장은 시험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영작돼서 특히 이거. 그래서 만약에 had been surveyed,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이미 과거에 했었잖아. 근데 안 했다라면은 해가지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그때 상황을 뒤집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하고 콤마 했는데 갑자기 투부정사가 나왔어. 이거 뭐예요? 얘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여기 지금 부정사에다 완료형 썼지. 부정사에다 완료형 쓰면 이건 뭔 말일까? 한번 다른 데서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유추해 볼까요? 조동사에다 동사원형.
조동사에다가 have pp 쓰면 차이가 뭐예요? 내가 문법 그냥 이해시켜 줬잖아. 그치? 시간 누가 나타낸다? 지연아, 시간 누가 나타내? 조동사? 준동사 하자. 이거 준동사잖아. 어. 지우야, 과거분사 실관성 뭐야? 지금 들으세요, 그럼. 자, 자, 뭐예요, 과거분사? 지연아? 과거분사. 끝. 과거분사는 끝이야. 끝. 좀 알겠어? 조동사는 그럼 뭐 하는 거야? 추측하는 거야. 잘했네. 잘 봐. 내가 지금 추측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러니까 have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이미라고 해석하면 돼. 이미 끝난 일을 추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처럼 봐, 수학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는데 이미 끝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무 피곤해 보이면 민서가 너 어제 잠 많이 못 잤구나. 이게 조동사 완료형이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내가 아까 예전이라고 과거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대로 봐봐. 부정사에다 완료형을 썼대. 그러니까 to에다가 have pp 때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투부정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사건이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투부정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투부정사의 시간성은 뭐라 그랬어? 미래라 그랬지. 지금 봤을 때 확실하지 않을 때 쓴 거야.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면 이제 너네가 잘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던데 얘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다 have pp를 쓰면 그럴 거야 이런 뉘앙스로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have given은 애초에 왜 이렇게 썼냐면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로 해서 투부정사를 쓸 때는 to give가 아니라 to have given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절이 여기서부터니까 얘는 지금 would have pp로 쓰이는 거 보이죠? 요거는 단순 배열, 조건 배열 둘 다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법 서술형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 좀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 좀 하셔야 돼. 자, 질문 좀 볼게요. 드디어 마지막. 이제 세 학교만 끝내면 두 학교만 끝나면 끝난다 이제. 자, 부적합한 정확성. 부정확한 정확성은 이건 빨간색 써요. 부정확한 정확성은 맥락상 필요한 정확성보다 더 높은 정확성. 자, 더 높은 정확성 이거 긍정 부정. 부정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더 높은이라는 건 과장됐다라는 거죠. 과장된 정확성. 자, 그래서 사례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광고 사례죠. 가장 광고 사례를 얘는 그러니까 뭐에 기반하지 않는다? 어,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부 설명을 보면 이게 문제는 부정확하고 95.45가 만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건 부정확해요. 왜냐면 얘네가 전체를 대변한 게 아니라 샘플, 표본이었기 때문인 거래요. 그래서 표본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 광고, 즉 부정확한 사례 내에 부정확한 정확성은 뭐를 의미해요? 설문조사가 표본에 기반한 거죠. 그러니까 표본에 기반했다는 말이 뭐예요?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 의도 자체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정확성을 제공하고 싶었던 거죠. 원래 의도는. 근데 그게 아니라 숨겨진 의도는 결국 뭐예요? 비과학적인 본질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였다. 그러니까 거짓을 가리려고 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어, 피상적인 목표는 과학적 신빙성을 올리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비과학적 특성을 몰래 숨기려고 한 거지. 이제 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몰래 숨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보니 빈칸 추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까요? 자, 부적합한 정확성. 이거는 결국 뭐다? 부적합함을 가리기 위해서 정확한 척 하다 라고 하면 딱 주제랑 들어맞죠? 자, 빈칸. 그 다음에 단순 배열 조건 영접 정도 볼까요? 이렇게. 아, 이거 지금 보니까 순서도 나올 수 있겠다. 순서 내기 딱 좋네. 고생했다. 질문 있나요? 끝났습니다. 자, 세운 거 진도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